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는? 저는 지금 서재에서 아트 컬렉팅 책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요. 강의가 오늘도 2개 있었어요. 아침에 동탄에서 도서관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하나 있었고, 집에 오기 전에 회사에 들려서 이제 저희 신입 직원, 교사 교육하는 게 있었고, 잠깐 쉬다가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가 있었고, 또 잠깐 쉬다가 주말에 교정을 끝내야 돼가지고 다시 이 에너지를 발휘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지금 옥수수 수염차를 먹고 있는데요. 광고 아니고요. 우엉차를 한참 먹다가 요즘에 옥수수 수염차가 맛있어서 먹고 있어요. 0칼로리네요. 되게 좋네. 마지막 교정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교정이어서 엄청 예민해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12시인데 새벽 3시까지 완전히 집중해서 좀 해보고, 내일 일어나서 운동을 조금 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따가 교정을 하다가 교정이 잘 안 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영상을 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좀 서서 교정을 보고 있어요. 아까는 앉아 있었고, 서서 이렇게 계속 다리를 스트레칭 하면서 교정을 합니다. 이 교정을 하면 이게 이번 책이 400쪽이 넘기 때문에 한 5시간 넘게 앉아 있어도 다 못 볼 것 같은데, 책을 쓴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체력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려면 운동도 책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칭 하면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을 했을 때, 잘 될 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야 되면 음악도 안 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오타를 찾아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3번, 편집자 3번 보는데도 계속 뭐 대답하다인데 대단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특히나 보통 책이 200페이지대인데 이 책이 4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교정을 할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도 양이 너무 많고. 초보 컬렉터가 주목하면 좋을 작품 장르가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다시 초보 컬렉터로 돌아간다면 어떤 미술품을 시작으로 컬렉팅을 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다. 삐리리만 꾸준히 모으고 싶어요. 과연 이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직 늦은 건 아니다. 지금도 나는 삐리리를 컬렉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200여 점을 여러 장르의 미술품을 컬렉팅한 나에게 0부터 다시 모으고 싶은 작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언컨대 삐리리라고 말하고 싶다. 많은 초보 컬렉터가 파나로 아트 컬렉팅을 시작하지만 일부 컬렉터들은 파나보다 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원할 때 눈여겨봐야 할 컬렉팅 장르가 삐리리라고 생각한다. 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이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아휴, 힘들다. 이제 138쪽을 했기 때문에 한 200쪽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원래는 교정을 보면서 9월에 진행하는 저희 회사 강의 안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후질근한
난방을 입고 회사 대표가 강의 안내를 하는 게 옥수수 수염차 병뚜껑을 들고 하는 게 좀 없어 보이지 않나. 근데 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9월에 모집 중인 강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개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리아트 그라운드는 어른들이 미술을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리아트라는 이름 자체가 다시 미술을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치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수요일 컬렉터들이 모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통 한 2달 강의하고 1달 쉬고, 그래서 7, 8월 제가 좀 쉬고 이제 9월에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강의 제목은 초보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일단은 제가 지은 이름이죠, 당연히. 강의 이름이 상당히 긴 이유는 컬렉터에겐 미술사 공부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미술사와 현대 미술이 연결된 강의를 해야지만이 컬렉터들이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현대 미술 컬렉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무엇을 하냐? 많은 컬렉터들이 컬렉팅 공부가 그냥 기초만 하면은 뭔가 컬렉팅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 미술은 생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근의 현대 미술 이슈나 등장하는 전시, 기획되는 전시가 있고 그 전시를 과거의 미술사와 반추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되죠. 그래서 과거의 미술과 현대의 미술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강의 제목 앞에 초보 컬렉터를 붙인 이유는 컬렉팅은 아무리 해도 영원히 초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미술 작품이 거의 200점 정도 있지만 제가 초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늘 어떠한 예술가를 만나면 그 작품을 컬렉팅 할 때는 처음 알게 된 작가니까 초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컬렉팅을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되게 유명한 컬렉터야, 나는 되게 빅 컬렉터야, 나는 되게 컬렉팅을 잘해, 이렇게 말은 하는 사람은 저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좀 그것은 경솔한 것 같아요. 가끔 안녕 소영, 내가 정말 유명한 컬렉터야 이러면 저는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 DM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분도 있고. 그러면 유명하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진짜 좋은 컬렉터는 자기가 되게 유명한 컬렉터라고 먼저 말하지 않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컬렉팅을 오래 해도 스스로가 난 초보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항상 초보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예요. 하지만 이 강의에는 300점이 넘는 컬렉터도 있고요, 100점이 넘는 컬렉터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해요.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많이 보고 현대미술 작가를 탐구도 많이 하고, 남들이 사는 남들이 사는 작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컬렉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가 정말 컬렉터들만 듣는 거냐? 난 초보인데 초보는 영원히 기회가 없냐? 이것이 아니라 듣던 분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진 않고요. 현재는 지금 8월 14일이잖아요. 9월 첫 주부터 오픈을 하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오프라인 자리가 있고 초보는 가능합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은 오프라인이 마감이에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온오프를 병행해서 듣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바쁘면 온으로 듣고, 아예 해외에 사는 한국 분들도 몇 분 있어요. 항상 온라인으로 듣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역이 멀면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지금까지 혼자 컬렉팅을 했는데 소영생님이 하는 초보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일정을 보시고 월요일이나 뭐 수요일 오전 아니면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홍보를 막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결이 맞는 분들이 함께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투기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받지 않아요. 왜냐면 아트 컬렉팅은 투기로 한다고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건강한 아트 컬렉팅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갤러리스트나 딜러분들 또 혹은 비슷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특강으로 모셔요. 이번에도 디스 위켄드룸 대표님, 실린더 대표님이 특강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지금까지는 혼자 컬렉팅을 했는데 컬렉터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초보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 이 강의 안내문을 좀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마감이면 온라인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왕초보다 그러면 타링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타링이 기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들으셔도 되고 동시에 들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강의는 미술교육인, 그 다음에 예비미술교육인, 유아교육인, 학교교사 이런 분들이 항상 많이 들었던 강의예요. 이것도 9월에 개강을 하고요. 총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저희 회사 리아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말에 하고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진행을 해요. 한 3, 4년 됐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사를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이고 효과적일까? 특히나 도서관이나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사를 가르쳐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다 되게 잘 짜여져야 되는데 기관은 늘 교육인을 찾고 있고 강사. 하지만 항상 강사가 없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들은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되게 많이 교육을 해왔어요. 실제로 저 역시 도서관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에게 미술사 강의, 그 다음에 현대미술 강의, 그 다음에 한국미술 관련 강의를 했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미술사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10달, 20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술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미술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현대의 나의 삶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기도 함께 합니다. 어른들은 미술사 수업을 할 때 실기를 많이 안 하지만 어린이들은 대부분 다 실기랑 함께 해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는요. 어린이들에게 미술사를 가르치는 어떠한 기본기를 배우는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 과정이 있어요. 원시미술부터 1950년대까지를 합니다. 6주간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이론과 실기. 그래서 도서관이나 기관 또는 본인의 어떠한 공간이나 본인 스스로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미술사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역량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아무래도 미대를 나왔어도 미술사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나는 정말 현대미술,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을 가르칠 때 현대미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현대미술 작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건지, 현대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모르겠다. 그럴 때는 오후에 이제 현대미술 에듀케이터 과정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BPC라는 곳이 저희 회사에 되게 큰 섹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린이 현대미술 교육연구소 BPC 아트인데 네이버에 치면 5군데나 있어요. 거의 1000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도곡동, 대치동이 본원인데요.
한 4년 정도 됐고 단 한 번도 14년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진짜 미술교육계 무한도전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어린이 현대미술 교육을 하니까 또 프랜차이즈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다 저랑 같이 일했던 원장님들이 5개의 BPC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과도 멤버십 교육을 했었고, 어린이 멤버십 교육, 키아프와도 했었고, 아트부산과도 했었고, 정말 많은 기업들하고 현대미술 교육을 했어요. 그럼 과연 어린이 대상 현대미술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 것인지. 근데 이건 하루 수업으로는 절대 될 수 없고요. 최소 6주. 그래서 요건 오후에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에듀케이터 과정.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이제 한국미술 에듀케이터 과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미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수업을 할지. 특히 도서관에서도 요즘은 한국미술 프로그램을 많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본인의 꿈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미술사 교육, 현대미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미 나는 미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이론 부분이 너무 약했다, 아니면 난 실기 부분이 연결하는 부분이 약했다, 이런 미술 선생님들, 학교 교사 혹은 유아교육 선생님들은 환영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죠. 자세히 안내문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한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요즘 저희가 9월은 아니고 8월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8월 달이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죠? 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뮤지엄 교육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의 세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어요. 설마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없겠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YBA의 스승이자 현대미술의 대가입니다. 정말 전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잘 쓸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상용품과 오브제들을 배치를 잘해서 회화로 끌어낼 수 있지?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요.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의 공식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저희 조이 뮤지엄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조이 뮤지엄이 부산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전이 원래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의 라이프 앤 조이전을 서울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산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곳에 그 전시에 어린이 공식 뮤지엄 교육도 지금 조이 뮤지엄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는 금토일만 운영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앙리 마티스의 일러스트레이터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한 달만 딱 하는 게 클림트의 빛의 시어터전인데요. 사실 클림트의 빛의 시어터전은 미디어 아트전이에요. 저는 미디어 아트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면은 아이들이 몰입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원작이 없다라는 점인데, 클림트의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국보여서 어차피 해외로 반출과 기획전 빌려주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워커힐에서 진행하는 클림트 빛의 시어터전이 정말 광활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한 달만 어린이들이 클림트를 이해하기에 이 전시가 너무 좋다. 그래서 클림트 호캉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뮤지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주말은 많이 마감이 됐는데 평일은 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하는 조이 뮤지엄의 클림트 호캉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술 교육은 어린 시절에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 연령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컬렉터들은 컬렉터를 위한 어떠한 재미난 공부를,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들이나
미술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인들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를, 또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는 이것에 맞춰서 어린이 교육, 뮤지엄 교육, 도서관 교육, 기관 교육, 기업 교육, 컬렉팅 교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술 교육을 골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옷은 후줄근한데 대표로서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은 느낌. 편집을 해야 될 텐데 자막은 넣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40쪽을 교정을 보고 있는데요. 420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0쪽까지는 하고 오늘의 서재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니, 아침 아니고 오후 12시 54분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마저 교정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11시에 눈을 떠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지금 다시 또 교정을 보려고 앉았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저는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교정을 볼 텐데 지금 146쪽이거든요. 어제에 비해 나아진 게 없죠. 어이없는 오타를 막 찾았어요. 비영리 기관인데 비영기 기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쨌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